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명태균 게이트 저희 뉴스토마토에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도 지금 뭐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실 또 여러 정치인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8일 드디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 이제 핵심 인물인 명태균 네.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가봐서 집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 지금 나온 거는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까지 간다라고 네. 으스대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고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를 통해서 명 씨를 소개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 즉 경남 지역 정치인이 명 씨를 윤 대통령 자택으로 데려와서 대통령이 명 씨와 두 번째로 만났는데 그게 명 씨와의 만남 전부고 당내 경선 이후에 명 씨와 거리를 두라던 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은 더 이상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참고로 이 윤한홍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에 상황실장을 맡았고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 인사입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난 거는 맞지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이지 명 씨와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 채널A 등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시절 명 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김 여사가 나한테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남편을 만나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이후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서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다. 만남 자리에 가보니 명 씨가 있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의 사이가 상당히 친밀한 것 같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별도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나서서 명 씨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 요구하는 등 이 김 여사와 명 씨 사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또 설명하시면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바로 지금 비판을 하고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또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또 당사자긴 한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네요. 네,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네. 자신과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 거짓말이다. 네,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인용하는 사람이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네. 말 조심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이 의원은 명 사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네. 이에 명 씨가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예. 바로 이런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직접 봤다.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이 많은 대화를 축적한 건 맞다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의원과 명 씨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치맥 회동을 가졌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치맥 회동이 있은 지 5일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얘기는 정반대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은 이준석 의원 뭐 등등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매우 친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엔 명태균 씨하고 네. 대통령 부부하고 그 이전부터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부터 매우 친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명태균을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했다는 이 대통령실의 네. 입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은 지난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명태균 사장이 지난 2021년 치맥 회동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해서 중간에 버퍼를 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명태균이었다. 명태균을 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 중에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사이 또 명태균 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언론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도 좀 짚어볼까요? 그 명태균 씨는 휴일을 막론하고 부지런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그렇죠. 주장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JTBC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갔고 네.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가 부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사 시기를 총선 뒤로 잡으라고 조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수사 시기까지 자기가 조언했다. 예. 이런 말이고요. 또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또 명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문자, 텔레그램은 주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와의 취임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수시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 씨가 CBS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 씨는 CBS에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경선 기간 6개월간 아침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언제 입당해야 하나라고 물어봤다. 계속 전화해서 물어봤다. 네, 아침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 입당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본인이 대통령이 그 네. 조언에 따라서 입당을 했다. 또 이야. 입당한 당일까지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또 했다. 전화를 했다. 네, 아. 라고 전했습니다. 예.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때 만나서 시장 할 거냐 대통령 할 거냐라고 물었고 명 씨 자신이 판을 짜고 여론조사를 들고 다니면서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SBS에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원희룡 당시 당대표 후보들을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자신에게 만나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만나준 거고. 근데 대신에 다만 그 후보들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역할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더불어서 홍준표 대구 시장에게도 과거에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줬고. 홍준표 시장 또 대선 후보로 나갔었죠. 네, 그대로 예. 자기가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밝혔고. 김건희 여사 댁의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이미 포렌식을 해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의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했다는 겁니다. 매일 전화 받고 알려주고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대선 주자들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게 허풍이나 허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정황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다툼이 없는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명 씨가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또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홍준표 지사가 만났을 때도 또 박완수 창원의창 국회의원과 또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도 모두
명태균 씨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명태균 씨는 다 있었습니다. 이게 허풍인가요, 네.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마다 늘 명태균 씨가 있었어요. 함께 했다는 예. 거는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예. 또 명 씨에게 지목된 정치인들도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그러니까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 좀 이상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자신들과 관련된 명 씨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뭉개고 있는 모양새고요. 홍준표 시장도 지지자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명 씨를 잘 상대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명 씨의 말을 완전 허풍이나 허세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풍이나 허세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 보면 대통령실 해명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통령실 해명하고 엇갈리는 주장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네. 대통령실의 해명에 배치되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한겨레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에 명태균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예.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 명 씨를 대통령의 자택으로 데리고 온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박 지사가 지목되니까 아하. 박 지사 측이 명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박 지사 측은 한겨레에 박 지사가 창원이창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인 2021년 7월 말 또 8월 초에 명태균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집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집에서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하는데 박 지사가 만난 건 아마도 그 2번째 만남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명 씨까지 3명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고 부연했는데요. 박 지사 측은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가 국회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라서 박 지사가 후보에게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박 지사에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명 씨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을 명 씨와 함께 만났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대선 전에 2차례 명 씨를 자택에서 만난 게 전부다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 자체가 그 말이 안 맞네요. 됩니다. 그 네. 자체가. 지금까지 네. 대통령실이 인정한 사실에 따라 살펴보면 또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함께 만난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이준석 의원, 그리고 네. 박완수 지사 이렇게 3명, 최소한 3명이고요. 그러면 명 씨를 최소 3차례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자택으로 명 씨를 데려왔다는 정치인이 박 지사냐라는 물음에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추가로 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뭐가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또 인터뷰를 아, 했습니다. 김영선 전 네. 의원. 네. 네, 김영선 전 의원은 동아일보에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고 명 씨와 같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리네 난리. 이렇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예.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 씨를 만났다는 증언만 세어보더라도 네. 대통령실이 밝힌 2번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난리입니다. 네. 서로 소개했고 서로 뭐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결국 이렇게 의문입니다. 왜 안 했냐 이렇게 늦게 하냐 이게 네. 좀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했다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네. 2번 봤다는데 지금 대충 세알이 봐도 3번, 4번 최소한 4번, 네. 3-4번 넘잖아요. 김영선 의원까지 하면 4번. 결국 진실 공방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친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해명에서. 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전에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거의 대통령실이 즉각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김 여사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명 씨가 대통령을 사주에서 몇 번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왜 명 씨와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지 어디까지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이 부분의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다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 명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명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만 봐도 취임 이후인 재작년 9월과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등
두 차례에 이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 없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대응 패턴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명 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한 마당에 네. 응당 고소나 고발 등 이 법적 조치가 진작에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해명 그 어디에도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이런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명 씨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한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내용과 진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저희 시작은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돼서 최초는 뭐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 지역구, 그 다음에 뭐 2024년도 총선 7불사, 그리고 세비를 이른바 반띵했던, 그리고 여론 조작 등으로 이렇게 보도를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저러 입장 나오고 명태균 입장도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 나오면서 과연 그렇게 끝날 일인지, 일단 대통령실이나 명태균 씨, 특히 대통령실 입장은 그만큼 친하지 않다. 네가 더 친하다. 난 안 친하다. 저쪽이 소개했다. 이런 얘기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총선 아니면 다른 어떤 국정에 이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됐느냐. 그 개입할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다른 걸로 자꾸 전환이 되려고 하는데 글쎄요. 되지는 안 되겠죠. 누가 네. 친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했냐 맞습니다. 안 했냐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다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친해가지고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명태균 얘기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해명이 계속 나왔다가 하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급하게 사임계를 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명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준길 변호사가 서울신문에 변호사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명 씨의 변호사를 사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 변호사는 명 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최초 보도한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상대로 네. 민형사 소송을 대리해 왔었는데요. 본인이 정 변호사 했는데 네. 예. 고랬던 정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 데에는 최근 명 씨의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폭로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 씨의 행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네. 서울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명태균 씨와의 금전 거래 의심을 받는 6,3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또 있군요. 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모두 이 6,300만 원에 대해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빌렸으면 채무로 신고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사람들 주장대로 이 돈이 빌린 돈이었으면 공직자윤리법상 당선 직후 공개한 김 전 의원의 채무에 반영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또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대로 처리했겠거니 믿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강혜경 씨에게 명세서를 보여달라고도 했지만 강 씨가 온갖 핑계를 내며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네.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라는 명 씨의 주장이 수사기관과 또 향후 법원에까지 가면 거기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이 부분의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명 씨의 변호를 맡는다면 이 부분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여러 정치인들의 입장, 또 대통령실 해명 등을 살펴봤는데 이 관련해서 네. 정치권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야당은 예. 제2의 최순실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탄핵이라고 지금 국감 중이니까 네, 맹렬하게 예. 공격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이라고 하면서 중단하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네. 예. 한 대표는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 다수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국민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이 명 씨가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줄줄이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한 대표가 언급한 관련된 분들에는 대통령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돼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 중이고 아마 명태균 씨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뉴스픽이나 다른 시간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